지금 방금 이야기 해주신 것 중에,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이야기. 아무래도 증권가에 일하시면, 맞아요. 전화 정말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야, 2차 전지가 뭐니? 아니면, 야, 이 종목 어때? 진짜, 친구들, 지인들, 친한 사람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그것도 몰라 하고 상처받게 얘기해 주시기도 싫잖아요. 좋게, 거절을 하더라도 좋게 이야기하듯이, 이런 전화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물론 타이밍에 따라 다르겠죠. 정말 좋아 보이면 그래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격이 상단에 있을 때 전화가 오거든요. 맞습니다. 꼭지에 있을 때 주로 많이. 그리고 이제 거의 끝물일 때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럴 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돈이 있으면 나랑 맛있는 걸 먹자. 그러면 내가 다른 정보를, 정보를 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른 거를 추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들 제 주변에 이제 몇 명 있어요. 바로미터들이 있는데, 제 아내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긴 한데, 이제 전화가 오면요. 저는 이제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전화가 오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주변 지인분들이 인간지표고, 네. 나를 포함, 네. 그리고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처럼, 네, 이런 얘기 오면, 이거 이제 다 끝났구나, 꼭지구나, 네. 팔아야겠구나. 이게 지표로도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네. 증권가에서 일하시니까 사실 정말 지인분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사실 물론 내 지인들도 내가 주는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벌면 좋지만, 까먹었을 경우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돈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자리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천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요. 하지 않고요. 네네. 원하는 거 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 이거 하는 이유도 구독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투자는 본인이 판단으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물가까지 갖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떠 넣어드리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서로 같이 공부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거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항상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이런 투자자분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본인의 투자자 주머니 자체를 조금 분리를 해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100개의 돈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100의 돈을 내가 좀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머니, 이 장기 주머니,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언제라도 써야 될 수도 있어, 단기적으로만 투자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단기 주머니, 이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단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주머니는 사실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주머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돼요, 사실. 근데 단기성 주머니들은 언제든지 내가 환매를 해서 이 돈을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투자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낮게 잡는 방식을 권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투자자분들의 연령대나 어떤 이런 자금의 성격에 따라 너무 차이가 있겠지만, 이 장기성 주머니의 장기성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 버틸 수 있는 힘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머니 분류에 따라서 사실 자금의 성격을 분류를 하고 그에 따른 투자법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가시는 부분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장기와 단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 투자할 때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야겠지만, 사실 주식 투자, 장기 투자 하세요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단기로 짧게 해갖고도 돈 벌면 당연히 좋죠. 그럼요.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다만 장기 투자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장기로 버티는 것도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 네. 지금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내가 플랜을 짤더라도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두 개 다 플랜을 짜고 운용을 해라. 굉장히 괜찮은 솔루션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못 들어봤던 이야기라서 네. 기억에 남네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주식 투자는 특히 자산 배분 분산 투자 중요하죠. 아까 저희 1억 원 투자할 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70대 30으로 분산한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산 배분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자산을 좀 분산해서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중요한 지표다, 중요한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과 같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식도 좋지만 채권 투자가 워낙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채 2년 같은 경우에 지금 4%대 후반의 금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해서 이 5%에 가까운 수익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굉장히 네. 어려운 일인데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보유만 해도 5%에 가까운 수익률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고금리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주식도 좋지만은 일정 부분은 채권에 반드시 투자를 하면서 나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방법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서 저금리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그때는 사실 채권 투자는 사실 좋은 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대안이 또 있습니다. 바로 리츠나 고배당주 같은 그 인컴형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컴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에 이런 배당 수익이 높은 이런 자산들에 또 투자를 함으로써 또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자산 배분은 어쨌든 간에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라 하더라도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꼭 하셔라 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제안 하나 해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채권 투자는 잘 안 하고 있고, 좀 공격적인 그 주식 레버리지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채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 리츠 자산이 미국 쪽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많이들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바뀌나 봐요. 아무래도 추세라기보단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어느 정도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맞는 이야기잖아요. 리츠도 거기에 같이 해당되나 봐요. 네. 리츠는 사실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주식화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거래하는 게 리츠인데 리츠에 대한 기본 구조는 그런 거예요. 돈을 차입해서 건물을 사서 짓고 그거에 나오는 임대 수익을 분배해주는 주식이 이제 리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으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배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좋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리츠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편이죠.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 채널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따라서 저희가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ETF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별주와 ETF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개별 주식이 사실은 내가 정말 잘 아는 영역이고 정말 잘 아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좋은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단은 굉장히 변동성도 높고 빠른 시간 안에 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아닌 영역에서의 개별 주식 투자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도가 조금 낮은 상황에서 개별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ETF 투자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고 ETF라는 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뭐 대표 지수형 ETF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에 ETF 시장에서도 테마 ETF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훨씬 더 조금 쉽고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마형 ETF라는 거는 그냥 투자자들의 아이디어로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뭐 AI 이런 것도 이런 영역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상품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이 더군다나 최근에는 ETF의 보수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